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천성원 관련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보도국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리포트를 보면 천성원에서 정말 말로 꺼내기 힘들 정도의 인권 유린 사태가 종류별로 벌어졌단 말이죠. 네. 먼저 천성원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대전 지역의 거대 복지법인 천성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1958년 설립된 복지법인인데 주로 노숙인과 고아 등 불황아를 비롯해 장애인 등이 머무는 자활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네. 오늘 진실화해위원회가 천성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을 공개했는데 말이 자활시설이지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릴 만큼 인권 유린 실태가 심각했습니다. 네. 천성원은 대전의 성지원, 세종의 양지원 혹은 양지마을로 불리는 불황인 수용시설을 운영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납치와 감금, 강제노역, 상해치사 등 수많은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수많은 범죄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네. 정 기자,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소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불황인 수설 어떻게 운영이 된 겁니까? 먼저 천성원 산하 불황인 시설에 들어오면 네. 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요. 예. 네. 이 보호자 신변각서라는 건데 수용자에 대해 앞으로 무슨 사고 시에 사망해도 이의 없음을 각서한다는 이른바 신체 포기 각서와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시설 내부는 독재 정권 당시 운영됐던 삼청교육대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천성원은 수용시설에 신입소대를 운영하며 원산폭격과 이 철조망 통과 등 가혹행위가 일어났고 강제노역도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수용자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 사업이나 마을 재건 사업 등에 투입하고 노임 등을 갈취도 했다는 건데요. 오늘 천성원 피해자 진술이 나온 것처럼 강제노역 과정에서 매몰 사고 등으로 100여 명 이상이 숨졌다고 됐는데요. 네. 위원회 조사가 일부분만 드러난 상황이라 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권 침해가 심각해 보이는데, 자, 이번 조사에서 불황인 수용자들을 강제로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이런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접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네. 이 정신병력 판단과 무관한, 네. 그러니까 징벌적 조치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건데 정신시설로 옮겨진 수용자 상당수가 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이 100명 전원의 정신과 진단서가 일괄로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서가 다 똑같다. 예. 네.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신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작성된 수용자 기록 카드에 정신 상태가 썩었으며 개인주의에 물든 사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네. 이 병력 판단과 무관한 이 징벌적,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징벌적 전출 조치로 전환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불과 한 3, 40년 전에 일어난 건데, 네. 자, 그런가 하면 수용시설의 가혹행위 과정에서 만약에 수용자가 숨지면 이걸 그냥 해부용 시순으로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만연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폭행치사 사건이 빈발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강제노역으로도 숨지고 예. 폭행치사로도 숨졌다. 예. 네. 그러니까 수용시설 수용자들이 맞아 죽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천성원 산하 불황인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숨지면 이 충남대병원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교부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요. 네. 그 수가 1982년부터 10년간 117구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네. 특히 1982년부터 86년 사이에는 의과대학에 전해진 해부용 시신의 97%가 천성원 산하 불황인 수용시설인 대전 성지원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대부분의 사망자는 사망 당일 또는 다음 날 해부용 시신으로 넘겨졌는데 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공고하는 법적 절차도 모두 무시됐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전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 시신을 그대로 병원에 넘겼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서 여성 수요자가 출산을 하면 뭐 친권 포기를 강요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단순히 납치와 감금 이 정도의 뭐 해부용 시신 교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연을 강제로 끊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네. 임신 상태로 입소한 여성이 천성원 시설 내에서 출산할 경우 짧게는 출산 당일 혹은 하루 만에 해외 입양을 목적으로 신생아가 넘겨졌는데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충격을 준 입양 알선기관인 동방아동복지회나 홀트 아동복지회 측에 아동들이 전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정황도 드러났군요. 네. 일부 아동 기록에서는 특히 친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라고 하는 등의 시설 측이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까 싶은데 정 기자, 어렵게 천성원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천성원 쪽 입장도 뭐 들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천성원은 지금도 대전에서 거대 복지법인으로 성장한 상태인데요. 지금도요. 예. 네. 그 당시 가해 주체였던 이사장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 법인으로 자주 출근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현재 법인 이사장은 그의 부인이 맡고 있고 이 자녀들이 산하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성원을 찾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미비했던 사회보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대해 반은 인정하고 반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과거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유감만 표용할 일이 아니라 네. 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어떤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오늘 자료 발표를 통해서 네.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요. 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네. 대다수 피해자가 수면 아래에 묻혀 있다면서 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권, 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이 관련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들을 네.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군요.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